네, 쏙쏙경제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고 있죠. CEO 개인의 단순 사생활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CEO의 언행에 집중해보는 코너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CEO를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게임 회사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일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는데요. 이 진경준 검사장 사태가 불거지면서입니다. 이 넥슨의 성장 과정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추문의 출발점은 11년 전인 지난 2005년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과 주식 대박 사건이죠. 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만 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뇌물공여죄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다만 경영자로서 회사에 어떤 해를 끼쳤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덕적 비난은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재벌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게 그 비난의 요지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법조계 인사를 챙겨온 점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으로 드러난 삼성그룹의 예와 흡사하고요. 또 1994년 우리나라에서 창업했으면서도 2011년 일본 증시의 성장에 일본을 성장 거점으로 삼은 점은 롯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롯데는 아예 창업과 성장 자체를 일본에서 했다는 점이 좀 다르다면 다른 점이겠죠. 회사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재벌 일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장에 상당히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뒤에 그와 부인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수직적으로 계열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무리를 거듭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상장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창업 공신들과 이별한 것은 상당히 유명하죠. 이제 한마디로 권력과 유착해서 성장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구성원들과 나누지 않았다. 가족의 지배권만 강화했다는 게 비난의 요지입니다. 기존 재벌 혹은 재벌 일가와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과거와 달리 좀 미심쩍은 주식 거래를 자꾸 활용했다는 정도일 텐데 글쎄 그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태는 어쨌든 일파만파인 상황입니다. 이번엔 롯데그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일본 주요 계열사의 등기 이사직에서 퇴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예. 자, 이 소식을 봤을 때 이 롯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짚어볼까요? 사실상 신동빈 회장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주요 일본 롯데 계열사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이제 한국 롯데 계열사죠. 호텔 롯데하고 롯데제과 등기 이사에서도 퇴진을 했습니다. 다만 지주 회사인 롯데홀딩스의 등기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룹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5세의 고령인데다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이미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면 다시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미 한일 롯데가 신동빈 체제로 굳혀져 가는 상황에서 신 총괄 회장의 등기 이사직 퇴진은 신격호 지우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주 회사에서의 등기 이사 퇴진 같은 경우는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대주주인 광윤사 대표 자격으로 지금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주총에서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자신한테 있음을 성년 후견인 지정이라든가 각종 소송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 기존 현대차 기아차와는 좀 별개의 브랜드로 제네시스를 키우기로 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죠. 예. 첫 별도의 전시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를 기존 현대 기아차와는 다른 독립적인 브랜드로 키우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해 말부터 신모델들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 또 회사 안팎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텐데요. 첫 독립 전시관은 오는 9월에 경기도 하남에 개장하는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정해졌습니다. 이 스타필드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해서 문을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인데요. 현대차가 아닌 별도 브랜드로는 첫 전시관입니다. 장소도 직접 정 부회장이 골랐다고 그래요. 여기에 이어서 서울에 2호점도 연다는 지금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인데요. 또 이 장소에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메이커죠. 테슬라도 이곳에 국내 첫 전시관을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스타필드는 최첨단 자동차 전시장 기능으로도 상당히 유명해질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곳인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리고 포켓몬 고 열풍이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하면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출시가 안 되느냐 이것과 왜 우리나라에서는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에 대한 네이버 이사회 이혜진 의장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네, 그 네이버 창업주죠.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운둔형 경영자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처럼 이제 공개석상에 얼굴을 비치질 않습니다. 예. 지난 15일 저 회사인 라인의 일본과 미국 상장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3년 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놨는데요. 이게 눈길을 끕니다. IT 벤처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가 나름대로 느끼는 우리나라의 혁신 환경과 또 기업 생태계에 대한 생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국내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언론들이 지목하고 있는 건 지도 정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글 측은 한국 정부가 지도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거꾸로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면 가능하다. 안보적 이유 등으로 지도 정보를 완전히 다 구글 측에 내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의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구글처럼 자본력이 있는 회사면, 돈이 있는 회사면 현행 국내 제도 아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돈 벌면 매출을 알리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지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얼마나 벌어가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피력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에는 어느 정도 좀 대답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 강국이라면서도 왜 이런 혁신적이고 좀 세계적인 게임을 못 만드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했습니까? 사람마다 좀 이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포켓몬처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캐릭터가 없다. 즉 컨텐츠 부재와 국내의 창의성 부족 환경 같은 걸 주요 이유로 꼽습니다. 근데 이혜진 의장은 이런 얘기 나오면 서럽다 이런 말부터 했습니다. 자신들이 반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들의 투자액과 우리의 투자액은 규모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들에 비해서 현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즉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절실한 상황에서 그런 곳에 아주 여유 있게 투자할 분위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혁신이 꼭 돈이 여유 있을 때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고간에서 나오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함이 혁신을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회상이 불가능할 거라는 이제 닌텐도가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는 이혜진 의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포켓몬고가 국내 게임 업계에 상당한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기업은 결국 사람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좀 주목을 끌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일이었죠. GS그룹 3분기 임원 모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라든가 폭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업 경영진들도 경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또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는 미고용 시대에 이 말이 좀 의미 있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 경영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역동적이면서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래에도 기업과 전략이 효과적일지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재벌 오너들이 사람이 미래다, 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들 외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말뿐만이 아니라 경영 철학과 전략에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기업 구성원들이 지금 회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 이번만큼은 조금 실질적인 의미가 담긴 말이길 기대하는 어떤 직장인들의 염원이 담겨서 이분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경련 회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기업은 결국 사람 이 말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언론도 그래서 많이 보도를 했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일어서서 진행을 했는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힘은 드는데 재미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